안녕하세요. 임형록입니다. 아,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되게 낯선데, 어, 개인적으로 팟빵에서 올해 3월이었죠. 3월 초에 녹음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측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활동했던 거를 되짚어 보면은, 제가 2013년에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라는 책을 내게 됐죠. 이제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때 왜 책을 냈었는지, 그때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의 이야기가 있을 테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만 확인해 보면은 2013년에 제가 한국경제TV를 출연하게 됐죠. 그래서 본의 아니었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미래 전망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게 됐고, 이제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4년이 지났고 이제 2015년이 지나면서 2016년, 17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왔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가끔 흘낏 보이는 세상이 존재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같이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도 누누이 말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친절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를 잊지 않아요. 그 할머니 이야기. 제가 팟빵에서도 말을 했었을 텐데 홍수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뭐 곰이 덮쳤을 때 각각의 주머니를 던져서 이제 목숨을 살린 그 아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라도 뭐 고민이 없겠어요. 저도 위기란 게 있고, 저도 고민이 있고, 뭐 가끔 나태할 때 있고, 가끔 마음 아플 때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댓글로 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 왜냐면 저는 진심 어리게 말을 해준 거였었는데, 이제 저희 말투가 그렇게 곱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잘못이기도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선의를 가지고 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약간 단언하는 경향이 있죠. 뭐뭐 할 거라고 정확히. 그러니까 뭐뭐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을 할 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게 어른스러운 말투라고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스러운 말이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막상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죠. 너무 늦잠 자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늦잠 안 자면 되는 거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과식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치니까. 근데 과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과식을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성격이 고약하고요. 전 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남 앞에 말을 제가 했다고 했을 때 저도 압니다. 결과는 뭐냐면 저에 대한 선입견을 제가 먼저 제공하는 거죠. 만약 제가 굉장히 마음씨가 착하고 뭐 남을 따뜻히 생각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이 갖고 있는 힘은 선입견, 즉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결정을 해주는 아주 강한 긍정이나 부정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라는 부분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럴 수 있다고 들은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아닐 거라고 선입견을 강하게 갖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란 거는 자신의 호불호가 갈리죠. 예를 들어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원래 비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가급적 긍정적인 얘기해 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불쾌하고 싫어해요.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 긍정적으로 본다면 불쾌하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 이런 게 인생사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저도 조금씩 깨닫긴 했으나, 실제 이렇게 된다고 말해주는 강력한 누군가가 있고, 실은 그게 의지가 될 수 있다면, 어려운 인생사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방송 중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2015년인가? 그때 유가 전망을 제가 58불인가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실제로 58불이 연말에 가서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MC를 보던 김동완 소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책임질 수 있냐고. 제가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책임질 거라고. 책임지기 위해서 나온 거고 책임지려고 말한 거라고. 아니면 그만 나와야 된다고.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단언을 하는 제 마음속은 쉽진 않아요. 당연히 어렵죠.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말을 뒤바꾸는 건 더 쉬운 거고. 그러니까 제가 팟빵에서 제가 예전부터 했던 말들을 진행됐을 거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비장함이었어요. 전 정말 비장하게 단언을 했었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맞았어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저한테는 되게 다행스러운 상황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운이란 것도 한두 번이지. 제 개인적으로는 2013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남들 다 망한다고 그랬을 때 미국 시장 망하지 않을 거다. 계속 말해줬었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고박이라고 발음 갖고 뭐라고 하신 분도 제 댓글에서 봤어요. 그때 정말 진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 속마음하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비장함이 동시에 들어있는 저에게 발음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는 걸 보고요. 그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많이 좌절을 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는 마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런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머니 하나씩만 들고 다녀도 위험한 상황일 때 펴볼 수만 있었어도 마음의 위안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언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주로 잘 맞아왔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 고박이를 10회 연속으로 계속 맞히는 거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됩니다. 확률 2분의 1로 곱하기 10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했던 부분이 틀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요. 간단히 비난하자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확률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4월 둘째 주가 끝난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고박이를 또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대는 더 이상 나와서 고박이 해주지 않냐고. 제 나름대로는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죠. 내가 고박이를 더 할 필요가 있는가? 고박이를 누굴 위해서 해줘야 되는가? 날 위해서 하는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왜 내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제 마음속에 날마다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끌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것마저도 되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제 주위에 부동산 갖고 고민하는 분들,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갖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간절한 분들, 혹은 그 여유가 있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들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진정성이란 걸 가지고 그냥 울려줄 수 있는 거면은 가끔은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치 좋은 가수의 노래를 하나 듣는 것처럼. 그게 정답일 수는 없으나 저 사람 말을 들었으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일 좋은 거는 계속 저 사람 말대로 했더니 다 좋았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신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랑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 모두 기대하는 거는 이 다음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혹은 유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겠죠, 대부분. 뭐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요. 그런데 제가 참 이게 몸은 하나지만 재주가 좀 한두 개 더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고 많이 바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도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본이란 것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왠지 정리가 안 된다, 아유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의 또 그런 마음도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저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왜 그 할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난 그 자격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저보다 훌륭한 분이 다히 많을 테고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단언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마치 미국의 오렌 버핏이 부동산이 다 망가졌을 때 나라면 전 재산을 모아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미국 부동산에 당연히 조회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하나, 제가 자사주 매입이란 거를 아마 2017년 초반에 와서 말해주고 막 그랬을 거야, 방송에서. 왜냐면 워렌 버핏이 저한테 보여준 신호는 그거였었어요. 마치 그 할머니처럼. 그리고 역시 자사주 매입은 나중에 강한 패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제 마음은 그런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되려면은 계속 확률을 곱하기를 해갖고 계속 마이너스를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다는 거를 일단은 저의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우선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건 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시는 분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게 된 이유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할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마이너스를 결코 만들면 안 되는 곱셈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듣는 이유가 혹시 코스피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려고 들으실 테니까요.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제 마음은 항상 그렇게 진검승부처럼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검승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하고만 소통하고 싶어요. 이걸 애들 장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속에 날이 서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타 기관하고 같이 해야 될 경우에는 저 의사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그 많은 과정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한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결론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듣다 보면 그 사이에서 생각 안 했던 부분을 제가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제가 이걸 확신할 수 있냐면은 저는 남하고 대화를 하거나 남의 방송을 듣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하고 경제 이야기를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전공은 금융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는 금융 전공자가 쓰는 단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를 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어 자체만 보면 고등학생도 모두 다 아는 단어만 갖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베개란 단어를 안다면은 그냥 베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베개란 단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밤에 잘 때 쓰는 머리 쪽에 쓰는 길쭉하고 좀 납작한 거 그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저로서는 비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가 생각나면 옆으로 연관돼 갖고 수십 개가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서 말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의 방식인 거고, 저의 원래 생각하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 자체에서 남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영감을 주지 못했으면 제가 오늘 녹음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애초부터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은 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나를 필요로 하는데 동시에 영감을 얻는다. 그러나 저는 남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금융에 대한 것도 잘 모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조합이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요리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남하고 요리를 얘기해 본 적이 없다잖아요. 그냥 자기가 요리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저한테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만의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제가 하는 대로 세상이 풀려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조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다 필요 없고 당신이 말하는 게 정확히 맞아야 돼서 맞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난 듣는다. 이거는 저한테 되게 가혹하게 접근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분명히 고박이에서 마이너스를 만들면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한 번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하는 저희 마음속에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상황이란 거를 이해해 주시고 이걸 들어주시는 거랑 이런 마음을 모르고 들어주시는 거는 저로서는 되게 슬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현재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웃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소통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도움을 받을 거냐? 이거는 노코멘트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설명 다 했어요. 전 남하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계속 고박이를 하되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의무감이 저한테 부여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4월 둘째 주 이후에 궁금하실 테니까. 그러나 저를 비난하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고 저의 본능에 따라서 맡겨놓고 흘러가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정해진 틀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 부분에 맞추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동안 뭐 귀찮은 세상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일 수도 있고 어떤 한마디가 꽂혔어요. 저한테. 유튜브라는 거가 좋은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녹음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귀찮은 걸 싫어해서 의리번쩍한 방송국 같은 장비가 저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원시적인 장비를 쓸 거고, 두 번째 얼굴 보이는 것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얼굴 보이면 겁나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만 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기 전에 저희 근황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근황이 좀 궁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소통 안 할 거니까. 제가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저한테 계속 큰 마음의 부담이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솔직하게 좀 말을 할게요.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솔직히 좀 말을 좀 할 게 있는 게, 글로벌 경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웃음밖에.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미국 편이 정확히 2주 걸렸어요. 2주.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은 2012년 12월 24일 날 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기말고사 전에 시작을 해갖고 2주 동안에 해갖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정확히 탈고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2주가 걸렸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장난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안 봤었어요. 왜냐면 워낙 장난시로 대충대충 쓴 거라서, 그랬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럽편은 그게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그래서 유럽편은 조금 더 정성껏 썼습니다. 좀 더 말투도 좀 정성껏으로 쓰고, 조금 더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쓴 게 중국편은 그게 2달 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그 당시에 유럽편이 먼저였어요. 유럽편 쓰고 미국편까지만 쓸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편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원래 브릭스하고 일본편을 쓰려고 했는데 일본편을 쓰던 중이었는데 너무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돼갖고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책을 쓴다는 게 그냥 하루에 2-3시간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목소리에도 저의 혼을 담아 싣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것처럼 저의 모든 거를 집중해서 그때 2주가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간간히 이제 제 주인들이죠. 책 언제 나오냐는 얘기를 종종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얼마 팔린지도 잘 몰랐고 이북은 사실 이제 그것도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잠깐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인재TV를 나가갖고 제가 지금 여기 녹음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인연에 이제 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죠, 되게. 그러니까 진생은 웃기지도 않아요. 그때 되게 이제 그 한국은행이 2조 원인가 들어갔고 금이 제일 비쌀 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금을 사면 안 되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게 굉장히 그때 화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화가 난 김에 뭐 이렇게 빨리 끝을 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편을 썼는데 실은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 편하고 유럽 편을 통합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빈 구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유럽의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게르만족이 넘어오면서 소로마가 무너지고 프랑크푸르트족이 이제 세계로 찢어지면서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로 분할되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뭐 이런 과정들이 다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칼뱅이즘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제 자본주의 형성되고, 그 다음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리자베스 나오면서 중산층 형성되고 막 등등 인과율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거는 역사책으로 쓸 생각인데, 이런 흐름을 모두 알고 있고, 크롬웰 때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등등을 통해갖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이 처음에 이제,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미국 땅 처음 밟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씨만 뿌리면 되겠지만은, 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봐도 뻔한 게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은 돌담을 맨날 나오죠. 돌담이. 돌집이 나오고. 왜냐하면 땅을 팠더니 돌이 나온다잖아요. 미국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돌을 파는 게 먼저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넘을 수 있는 힘센 게 필요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어요? 유럽은 몇백 년을 땅에서 빼다 먹다 보니까 땅이 힘이 없을 테고. 근데 땅에 힘을 줘야 되니까는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질소니까. 땅도 질소를 당연히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질소를 어떻게 넣어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그런 게 대충 화학이겠죠? 막 이런 식의 인과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미국 위험합니다. 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왜 위험하게 됐는가의 인과율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누군가라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함으로 지금 이렇게 됐죠.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측을 할 수 있어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안 살아봤던 시절에 왜 그렇게 됐는가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애우려면 화가 나니까. 제일 짜증나고 분노스러운 상황이 그냥 애우라는 거예요. 저는 애울 수 없어요. 인과율이 없으면. 인과율이 정확히 설정돼야 돼요. 그러면 인과율이 한 번만 설정되면 저는 잊어먹지 않아요. 마치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즉흥적으로 뭐 강연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인과율도 없이 그냥 장난식으로 썼던 게 미국 편이라서 마음속에 계속 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많이 잘 해놔야 되는데. 그러던 찰나에 저는 보통 제가 의사결정할 때는 숙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편하고 유럽 편을 통합하다 보니까 책의 분량이,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책을 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미국이 1차 대전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재정적자 상황이었는지, 1차 대전을 통해서 어떻게 뭐 발전했는지,
2차 대전의 인과율은 어떻게 됐는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100% 완벽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가 원래 본업이 책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저기 이제 연구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몸을 두 개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00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60 정도를,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는 제가 앞으로 책을 5년에 한 번씩 쓴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니까는 한 4번 정도 더 쓸 수 있지 않겠어요? 70까지 하면은? 그 정도면 100은 120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의 한계상 제가 원하는 걸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미국 유럽편 통합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제 목표는 이번 5월 말에 탈고하고 6월 말까지는 책을 내는 게 목표예요. 유럽하고 미국 통합편.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는 걸로 집중해서 몇 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중국편을 하고 싶으면은 중국편을 잡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기 수도 있어요. 일본편은 계속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언젠가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체력이 너무나 많이 소진돼요. 체력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밤에 편안하게 저녁 먹고 휴식을 취하실 때 저는 밥 먹고 바로 책상에 앉아갖고 계속 드립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활자하고 각 페이지는 저의 엄청 고생길이 계속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남의 거를 뺏기지도 않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저는 남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남의 걸 뺏기지도 않고 남의 거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건 저의 인가율로 제가 해석하는 대로 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다음 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마 제가 해석하는 인가율이 뭐 주제 넘을 수는 있지만 아마 실제하고 유사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설령 틀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 일을 정리할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저는 저 역할 충분히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편과 유럽 편은 6월 달까지 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둘이 통합돼 갖고 그걸 모두 다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해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왕이면 제가 힘이 있을 때 해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일종의 자부심이라고 할까, 뭐 그 정도. 그래서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연을 위해서 책을 쓴다. 혹은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책을 쓴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 책은 그냥 그 책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연이나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쓴 책 그 자체가 좋고 그 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래야만 해요. 예, 그게 저의 근황이었고요. 많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저의 이제 유튜브를 진짜 시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걸 봤더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저의 가정이에요. 저는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제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쁜 뜻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나쁜 뜻인지 나를 욕하다니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 참 날카롭군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겁나게 착하고 겁나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말투를 갖고 뭐라고 그런다든가 이게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상처를 제가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왜냐면은 저 한 번 가누는데 저 투자하는데 아무 죄가 없어요. 저는 다 알 거 같아요. 웬만하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자꾸 숨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은. 왜냐면 나의 착한 마음씨를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안 도와줄 거야. 이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전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일단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해놓고 기분 나쁘다고 몇 번 하다 안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나무 집 가서 가는 거는 기분 나쁘니까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집 열어놓고 기분 나쁘니까 아무도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제가 유치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제 어른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역시 댓글을 아예 안 받는 게 제일 낫겠어요. 그 댓글을 다 막아버릴 거예요. 제 동영상은 댓글 아예 못 쓰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저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저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야 아 이거를 좀 더 말해주면 겁나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마음을 전해야 되고 저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텔레파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텔레파시로. 근데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도 여러분 못 받을 거예요. 뭐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하단에 이메일이 있잖아요. 이메일. 이 이메일로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 혹시 저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끼 먹냐 이런 거 하루 몇 시간 자냐 그런 것도 궁금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단 저한테 사실 이메일이 적게 오지 않아요. 좀 가끔씩 옵니다. 근데 구구절절하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길고 이렇게 많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사는 사람인지라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나머지를 지금 시간을 돌려갖고 이거를 이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짧고 명료하게 이거가 궁금하거나 저번 방송 때 이게 이해가 안 됐다. 다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럴 경우엔 제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선발을 해갖고 일단 모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갈 테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질문들을 싹 모아가지고 제가 우선순위를 결정해갖고 말해주는 식으로.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전체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 독후감인 거예요. 그냥 저희 감상평. 근데 저희 감상평 자체가 좀 길죠. 왜냐면은 인가율에 따라서 준해서 현재까지 왔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희 이런 스타일을 이해해 주시는 분만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에게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메일에 나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쁜 얘기 하실 거면 보내지 말고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답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긴박한 상황에 계시거나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제가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선택을 하겠죠. 그렇다고 구구절절에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소통의 방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약속을 하면은 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끔 이럴 수도 있답니다. 세상에는 바람이 멈춘 날도 있잖아요. 비가 안 오는 시절이 한두 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날도 비가 안 와요? 마치 샌디에고의 기상예보관 같은 운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전 부러운 사람이 샌디에고의 기상예보관이에요. 왜냐면 비가 안 오니까. 날씨가 계속 좋을 거니까. 그럼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주 출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면은 갑자기 먹구름이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준비하기 좋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할 때는 제가 자주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날씨가 좋을 건데 제가 계속 방송에 나가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근데 긴박한 상황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원래 좀 이렇게 길게 말하는 타입이라서 방송을 좀 나눠서 올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우 불친절한 이제 사람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생각해 갖고 자주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거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편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2번,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3주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실은 이제 제가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제 투 트랙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을 2개로.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나프타라는 게 존재했고 USMCA라는 게 서로 바뀌었다면은
그 차이가 바뀐 게 뭐고 왜 바뀌었을까 그 당시에. 트럼프의 속마음은 정확히 뭘까? 이런 걸 집중해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재료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혼자 추론을 할 때 써먹을 재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제가 걸리는 게 있겠죠. 제가 어느 순간에. 1대1로라는 걸 주제로 해갖고 제가 얘기를 혼자 그냥 주저리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 트랙으로, 그러니까는 약간의 강의 버전하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짚는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일 핵심은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녹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도 말씀드렸고, 이제 방송 주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락하는 방법은 여러분은 이메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에는 뭐 질문크 같이 포함해도 상관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댓글은 일단은 안 받는 걸로 할 거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가 하게 된 이유를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근황. 그래서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가 미국 편, 유럽 편이 아마 6월 말쯤, 어느 출판사가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책을, 이런 말 하면 되게 또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책을 이번에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중국 편보다 더 이번에 심혈을,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나게 신경을 써갖고 막 쓴 거라서 아마 괜찮을 거야. 아마.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 나올 거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 예,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지금 저런으로서는 기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고요. 혹은 그 책을 제가 갖고 이제 책을 이제 열어가면서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3트랙이 될 수도 있고 2트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2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내용을 갖고 제가 그냥 필 받으면 그거 갖고 그냥 설명을 하는 버전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 상황이 뭔가 변할 것 같다. 그럴 때 미리 말해주는 그런 컨텐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언제 할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제가 여러분한테 할 거는 이겁니다.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그때 제가 두 번째는 이제 동영상을 올릴 거야. 가입자 1000명이 되면은요. 안 되면은 계속 안 할 거고. 자,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고 싶은 거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은 제가 그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일단 동영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건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음성을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좋은 인연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1000명의 구독자가 돼갖고, 제가 좀 이렇게 원래 좀 한량기가 좀 있어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리줄창 하면서 이렇게 시간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고, 뭐 도움도 되는 그런 인연이면 되게 좋겠는데, 이제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알 테고, 일단 방송을 하게 되면, 만약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희 얼굴을 제가 굳이 여러분께 이렇게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그냥 저희가 어떤 화면을 열어놓고요, 그냥 거기다가 제가 말하다가 제가 어떤 내용을 쓸 수도 있거나, 혹은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겠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고 그냥 이런 내용을 하나 보다,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고 해도 일단은 뭐 편집을 전혀 안 할 거고요. 저한테는 편집할 거 같은 거 없고, 그렇게 너무 귀찮을 것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거고, 그냥 한글 화면 같은 데서 그냥 제가 원하는 글자 같은 거 써나가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 하는 걸로, 이런 정도의 저의 마음이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첫 방송은, 역사적인 첫 방송은
오늘은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 제가 두 번째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즐거움으로 이제 기다리면서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동영상 때 뵐 수 있고, 그리고 얘기 들어봤더니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세월이 흘러갖고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해보면 어마무시하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스스로 남하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쩌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만나서 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만나서 직접 만나서 하면은 얘기도 하고 제가 질문 바로 얘기도 해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니 물리적 한계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형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밑에 보이신 메일이 있죠. 일단 메일로 제가 차곡차곡 쌓아놓을게요. 일단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거를 저한테 메일로 일단 계속 보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보고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그때 엄선한 리스트를 뽑아갖고 그거 하나에도 한 2-3시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저의 즐거움으로 남기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